안녕하세요. 북한 바로가기의 문동입니다. 오늘은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는 실제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의 박인호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가 꽤 흥행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의 간첩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혹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꽃미남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소재가 오랫동안 우리 방송가와 충무로의 단골 메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분단 상황이라는 것이 뭐 민족의 분단, 또 이념적 대립, 또 냉전을 거치면서 200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의 완전한 승리, 뭐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제 문화계에서 우리 이제 분단 체제의 현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트렌드가 조금 요즘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충무로가 어떤 분명한 반공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영화를 좀 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옛날 얘기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또 많이 달라졌으니까. 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내부의 식량난이나 탈북자 문제가 또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어떤 이 탈북자의 삶, 또 이것과 연관된 북한 내부 상황,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 제작이 이제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에 제작됐던 영화들, 특히 이제 탈북자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죠. 사실은 내노라 하는 국보급 남자 배우들이 탈북자 역을 모두 한 번씩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동건 씨, 예, 그리고 뭐 차승원 씨, 예, 또 차인표 씨, 또 결국 이제 뭐 최근 대세라고 불렸던 김수현 씨까지 이제 탈북자 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무로에서 이제 북한의 상황을 좀 리얼하게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 빨리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싱, 차인표 씨가 주연했던 크로싱이 사실은 이제 흥행이 실패하면서 어떤 가슴 아프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 현실, 탈북자 현실을 전하기보다는 한국 관객들의 이제 수준에 맞게 조금 틀고 조금 이제 희화화하고 조금은 이제 영화적 상상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영화들이 좀 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영화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또 북한 주민들을 궁금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긍정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욕심 같지만 비록 상업 영화라 하더라도 자꾸 어떤 북한 현실의 리얼리즘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예술적 노력들을 우리 영화인들이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좀 간첩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담고 혹은 뭐 상업성을 좀 담다 보니까 약간 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영화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너무 이제 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결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북한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과 또 우리의 분단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상업적이 됐든 뭐 꼭 예술적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문화에서 좀 담아내는 것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소재로 한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다큐멘터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뭐 독립영화나 다큐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떤 사회적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그런 창조적인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대중문화계, 그러니까 대중들의 호응이나 또 상업적 성공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런 대중문화계에서는 어쨌든 이제 한 편 한 편 제작될 때마다 조금씩 좀 더 진지해지고 조금씩 더 예술적 그 기술이 좀 더 잘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충무로 분들이나 방송가에 계신 분들이 북한의 실체를 리얼하게 담아야 한다. 이것은 전 조금은 과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에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회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의 언론 또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 창작 예술품에 대해서 뭐 리얼리즘 공방이 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북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대중문화에 계신 분들, 충무로에 계신 분들은 어떤 그런 예술적 창조성, 발상을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진실들을 어떤 정서와 감동 이런 이제 틈으로 이렇게 교감을 이룰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영화로 이것도 꽤 흥행을 500만 이상의 관객들이 봤던 영화인데 대세라고 일컬어지는 하정우 씨가 주연을 했던 베를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하정우 씨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공화국 영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훈장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화국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의 훈장이자 포상입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이 이제 최고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한편 자기의 가족이나 후손들도 그만한 이제 대접을 받는 어떤 특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주인공 역을 맡았던 이제 하정우 씨의 캐릭터는 이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영화적으로 좀 묘사를 되고 있는데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의 현실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느냐, 뭐 이것을 좀 논하는 건 제가 좀 결례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마디 좀 첨언을 한다면 사실은 이 19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리고 또 2000년대 후반부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이 시기, 이 두 시기에 사실은 북한 엘리트층, 사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 상당한 동요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북한도 풍전등화였습니다. 든든한 배경이었던 구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은 개혁개방하겠다 자꾸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이제 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대한민국의 귀순한 뭐 특수신분의 종사자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복선을 까셨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관객 입장으로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불안정한 북한의 엘리트층, 특히나 해외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뭐 외화벌이 일꾼들이나 또 관료들, 또 어떤 그런 첩보 작전 이런 임무를 받고 활동 중인 어떤 스파이 역을 하는 그런 특수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겪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관객들과 소통에 성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 고위층의 권력 투쟁에 이제 그 공화국 영웅인 하정우 씨가 연루되는 이런 내용인데 1인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어떤 고위층의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도 있을까요? 사실은 북한의 현대사를 복귀해보면 충성 경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게, 최고 권력자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권력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충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김정남이죠.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이제 뭐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고, 김정일의 이제 막내 김정남의 배다른 막내 동생이 이제 후계자로 됐는데,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내부에서 추대된 이후에, 공식화된 이후에 김정남에 대한 다양한 협박, 위협, 뭐 우한각 사건이라고 해서 김정남 측근들이 이제 평양의 한 지역에서 이제 음주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가서 마치 이제 그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수라장을 만들고 무릎을 꿇렸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진 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알력이나 충성 경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를 들면 이제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구도, 이런 것은 좀 그냥 창작상 필요한 이제 상상으로 좀 우리 관객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모든 것을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이 따로 없습니다. 그룹은 없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개개인별로 소정의 이런 약간의 권력을 갖고 그 밑에서 기생할 뿐이지, 뭐 북한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 예를 들면 김정은의 권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뭐 현재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뭐 장성택이나 최룡해 같은 사람들의 권력은 10이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면 2등이죠. 하지만 좀 2등 같지 않은 2등. 1등을 견제하기도 힘들고 연합을 해봐야 1등의 권력에 도전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낮은 수준의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강경파, 온건파. 그래서 항상 뭐 이제 강경파는 이제 대한민국과 뭐 전쟁도 불사하는, 그리고 이제 온건파는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뭐 큰 충돌은 피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티브가 설정이 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라고 하는 건 갈등 구조가 없으면 전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제작자들의 그냥 예술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북한에서 어떤 그런 세력 다툼, 진영 간의 대립,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나 보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북한은 실제 무상의료를 한다고 많이 선전을 하는데, 실제 북한의 현실이 그 영화에서처럼 매우 열악한지 궁금합니다. 예, 크로싱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참 장면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무상의료 문제, 감독이 참 정확히 잘 꼬집었어요. 주인공의 배우자가 이제 결핵에 걸렸죠. 간염이 아니고 결핵에 걸렸는데, 이 결핵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늘 쉽게 걸리는 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또 영양 섭취가 충분치 않으면 또 감염될 확률도 높고 또 치유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결핵이라고 하는 게 뭐 의사분들의 간단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를 할 때 한 번에 확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센 약을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는 결핵 문제는 이제 우리 국가보건사업,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표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핵, 우리 주위에서 이제 가끔 결핵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떤 이제 사회적 전염병으로는 우리가 인지 못할 정도로 이제 우리 보건의료당국에 확실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나 국가의료기관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직면한 이제 크로싱의 주인공 용수였죠, 이름이. 용수가 그 느끼는 충격. 나는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헤맸고, 내 조국을 배반하고 중국을 헤매고 오기 싫은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공짜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참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무상 의료가 사실상 지금은 이제 실패했죠. 북한 주민들은 무상 의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의료. 국가에 돈 내지 않습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국가 의료기관 가도 돈을 안 냅니다. 돈 안 내니까 의료기관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의사들은 예를 들면 이런 약이 있으니 당신이 사서 먹어라 정도를 알려주는, 아니면 뭐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영양제가 필요하고 마취제가 필요하고 주사약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 그걸 가져와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 대신 뭐 나에게도 약간의 좀 대가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좀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크로싱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는 많은 탈북자들도 그렇고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 예술적 가치와 리얼리즘의 반영이라고 하는 그 밸런스를 아주 잘 지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영화거든요. 그런데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관객들 눈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한국과 북한의 사회적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북한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감독이 보여줬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영화적 요소를 배합을 해서 충분한 정보와 감동, 생각할 교훈까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극장 안에 깔아놨는데, 우리 관객들은 아직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용수가 집에서 키우는 개를 잡아서 마지막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집에서 가장 아끼던 텔레비전을 시장에 나가서 팔고, 그리고 어린 아들한테 엄마의 간병을 맡기고, 중국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쫓겨다니면서도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가장으로서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관객들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낯설었던 겁니다. 그만큼 북한은 퇴행의 길을 너무 많이 갔고 대한민국은 발전의 길을 너무 많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객들을 탓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가 흥행이 실패하면서 아마도 충무로에 계신 제작자들이나 감독분들이 상당히 겁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북한을 너무 리얼하게 다루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관객들의 눈높이와 타협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타협 지점을 찾는 노력으로 뭐 베를린이나 또 우리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영화들도 아마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영화적 상상 속에서 우리 관객들에게 던져줘야 될 북한에 대한 어떤 고민, 또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휴머니즘적인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충무로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소통시키고 연결시키는 일에 많이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정말 그런 일을 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욕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인데 특히 그런 문화사업 쪽에도 제가 정말 힘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컨텐츠 개발, 자꾸 그것을 돈을 얼마 버느냐의 문제로 놓고 보지 말고 문화라는 것을 돈의 가치로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거고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좀 그런 데에서도 인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현실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영화는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화가 혹시 있나요?
예, 길게 말씀 벌써 드렸는데요. 네. 크로싱을 좀 꼭 보셨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차승원 씨가 주연하셨던 국경의 남쪽, 그것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제 소견으로 좋은 영화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드릴 주제는 못 되고요. 그냥 다만 북한 소재로 한 모티브로 한 영화라면 조금은 다른 영화보다 헐리우드 영화나 다른 우리 한국 상업 영화보다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봐주시고 한번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충무로 영화 제작자분들한테 하소연을 좀 많이 했는데요. 또 응원의 말씀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이 몰래 숨어서 우리 충무로 영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 선호도를 조사한다면 한국의 그 박스 오피스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북한의 언어, 이것만이라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충무로 영화가 북한 말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연변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에서 언어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틀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지적을 할 만큼 우리 한류 팬들이 아주 많아요. 미국에만 있고 뭐 동남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그런 걸로 보다가 뭐 정치범죄소로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 한류의 팬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전해져 있고, 또 그들이 대한민국과 소통하고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대중문화에 계신 분들이 많은 역할을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고, 정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가교역을 누가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대중문화 계신 분들이 본인들은 모르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서 뭐 저의 좁은 아이디어지만 내가 이 영화를 만들면 이 영화를 북한 사람들도 보는구나. 이제 이런 마인드를 제작자와 감독님들이, 배우님들이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화 현실은 실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북한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